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바둑이 드루킹 여론조작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별명이죠. 바둑이 김경수가 설날 이재명에게 시원하게 한방 날리면서 민주당의 분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제가 굳이 바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둑이로 불릴 때 김경수와 문재인의 관계가 가장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둑이는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드루킹 여론조작을 했고 그 때문에 실형을 살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김경수일 때 문재인의 후계자로서 색채가 가장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을 오가던 김경수는 비상계엄 이후 일정을 앞당겨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당시 신상기민이 뭐니 하면서 기대감을 받았지만 귀국 후에 김경수는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론 지지율도 1~2%대에 머물렀고 당내에서 존재감도 크게 두드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패악질이 드러나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죠. 그러자 이제 김경수도 기다렸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수는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번씩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의 독선을 비난하면서 칼을 빼들었었는데 설날 김경수가 이번에는 직접 나섰습니다. 김경수가 29일 SNS에 올린 글은 친명계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김경수의 존재감이 미약하기 때문에 친명계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수 입장에서는 최대 한도로 강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해서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노무현을 모욕하고 문재인을 폄훼했던 바른 당사자들에게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친노친문의 후계자, 직계 후계자임을 선언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당으로 탈바꿈하면서 개딸들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확인했죠. 개딸들이 등을 돌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양문석을 비롯한 일부 강성 친명들 그리고 당내 최대 계파인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공천기간 동안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그리고 친문 핵심에게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정작 패배한 당사자는 이재명이었었는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친문에게 돌리고 친문 핵심 임종석 등에 대한 공천 배제 명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김경수가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인데 이는 이재명을 직접 공격하면서 친문계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은 30일 양산 평산마을을 지금 방문해서 문재인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재인을 만나기 하루 전날 김경수가 이렇게 펀치를 날린 것은 숨죽이고 있는 친문계들에 대한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는 29일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런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재명의 정치 보복을 언급하면서 4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수는 이 대표는 최근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참으로 많다.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의 정치 보복으로 비명계들이 떠났는데 이재명에게 사과를 하고 이들을 원상복구시키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김경수를 포함한 비주류들 입장에서는 당을 떠난 비명계들이 돌아온다면 천군만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김경수는 일부 강성 친명계들을 겨냥한 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은행들에 대해서 바른 당사자들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노무현을 실패작이라고 비난했던 양문석은 그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재명이 공천장을 쥐어줘서 배지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문재인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임종석 등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던 더민주혁신회의 역시 총선에서 약진해서 당내 최대 계파로 떠올랐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책임지고 사과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에게 요구했던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는 그러면서 일극체제, 또 정당 사유와 이런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판과 반대를 참지 못하는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응징해 왔는데 김경수가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경수는 또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 이런 말로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가 이처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결과가 3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내세우고 나선 것도 친노 친문 비명계들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경수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심지어 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을 기정사실화하다시피 하면서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아예 리스크가 많은 이재명이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은 김경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하루 전인 28일 SBS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론조사상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금의 안개가 조금씩 그쳐가면 옥과 석이 분명히 구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옥이면 이재명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런 비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구 플레이오프에서 1등하는 팀이 우승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판이 저는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뒤, 일주일 뒤도 모르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서 만약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이재명은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금기어에 가까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단단한 당내 지지 기반을 통해서 이재명이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지도나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또 국민들의 도덕성이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서로 볼 때 만약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그야말로 물어 뜯어버린 것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당내에서는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끄집어내지 못했던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 관련 문제를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것입니다. 김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하다,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역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로 이재명의 일극체제를 견제했습니다. 김경수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죠. 이재명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김경수와 김동연이 반 이재명 기치를 높이 쳐들고 나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이재명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사실이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김경수나 김동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기회조차도 활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영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3월 말 정도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끝이 나면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역시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편파성,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재명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김경수와 김동연이 지금 급하게 레이스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의 내전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